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확전으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돌아온 브로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채널K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미공개 영상 첫 번째 공개해드렸습니다. 똘비와 펭수가 댓글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모습을 담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채널K 글로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역삼동에서 진행한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맛보고 전해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더스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렌드 코드 25번째 이야기로 K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등산하면서 이걸 즐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KPIC 꺼진 확성기에 반응한 아난티, 저도 출연했거든요. 어저께 박명성 앵커와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와 함께 쇼츠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18시에 트렌드 코드 K등산 편 두 번째 쇼츠 전해드리고요.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이번 주 내내 용금술사 연말정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좁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 쇼츠로 준비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7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3% 하락했고요. S&P 500 1.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오늘 1.85%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루 만에 반락했고요. 러셀 2000은 3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1.16%, S&P 500이 1.06%, 다우가 1.24%로 나타났고요.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35%,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2% 크게 하락했고요. 변동폭은 1.82%로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변동폭은 지수 하락폭보다 조금 적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증시와 섹터 정리해보죠. 오늘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이란의 또 반격도 이어지는 양상이었죠. 오후 들어서 반격이 이어지면서 급락 출발을 오전 중 좀 낙폭을 축소하나 했지만 오후 들어서 재차 급락 양상을 나타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가져간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겠고요.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 금 모두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선으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죠. 다우 2개, 나스닥 100 10개, S&P 500 70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72% 급등했고요. 반면에 금융이 2%대, IT가 1.5%대, 소재가 1.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시던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0.67% 하락한 334.19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유일하게 상승했는데 보통 상승한 게 아니죠. 2% 가까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0.53%, 알파벳이 0.59%, 마이크로소프트 0.82% 하락했고요. 애플,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는 1% 넘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 일단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효과로 2분기 판매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출하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가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웰스파고가 수집 통합된 AI 사업 구조를 보유한 가운데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15달러에서 5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동사와 월마트 등이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포티파이도 여기에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클 급등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또한 관련해서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전쟁 이슈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핫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AI 기술 도입이 물리적 AI로 확대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가 전통적인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제조사들을 위한 면제 신청 절차 ADS라고 한다고 해요. 이걸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게 아닌가 싶고요.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나 싶네요.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조 5,300억 달러로 1위 유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조 4,62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메타 플랫폼스 1조 7천억대 그리고 브로드컴이 1조 1,000억대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녹색불을 보는 게 쉽죠. 자, 일단 오늘 산업재 중에 항공, 방산업체들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트록 그루먼, 또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션 테크놀로지, 지금 회사명을 RTX로 변경했죠. 그리고 LC 테크놀로지스 등 텔스타임 등 주요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에어 인디아 추락 소식에 이틀째 크게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섹터 강세 흐름 보였죠. 하락한 종목을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쉐브론 그리고 엑슨모빌이 각각 0.65%, 2.18%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그 외 에너지 종목들도 모두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IT 부분에서는 오라클과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라클은 어제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전쟁 이슈가 나니까 또 모멘텀이 작용을 했습니다.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탑 5 살펴보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7.69% 상승했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13.31% 급등했는데 오늘도 7.7%대 상승했죠. 오늘 BMO 캐피탈이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위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235달러 제시하는 등 IB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속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6.5%, 그리고 번지 글로벌도 5.69% 상승했는데 번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곡물 처리 업체인 비테라와의 합병 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당국이 합병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5.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이란 확전 속에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할리버튼 그리고 APA 에너지 지주회사 5%대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에 하위 탑5 살펴보겠습니다. 지불결제 솔루션 업체 코페이 오늘 7.66% 크게 하락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따른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이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비자 5% 하락했고요.
마스터카드도 4.62% 하락했고 페이퍼홀딩스 5.3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속에 유가 급등, 수요 감소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여행, 숙박, 레저 업종도 급락세를 보였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6.41% 하락했고, 앞서 히트맵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항공운송 업체들 주가 크게 하락했고, 호텔, 숙박 관련 업체들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리조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 크루즈 업체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자, 그리고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 오늘 6%대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업종 동반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데커스아웃도어는 아거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로 커버리지 개시하면서 5.78% 하락했고요. 페인트 및 코팅지 업체 셔윈 윌리엄스 시티그룹이 주택시장 둔화 우려 속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 405달러에서 385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하자 5.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두 개 업체 RH와 어도비 있는데요. 어저께 전해드린 바와 같이 어도비는 5%대 크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고급 가구 업체인 RH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8억 1,300만 달러, EPS가 0.13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EPS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 하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 가운데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생산 비중을 기존 16%에서 연말에 2%대까지 줄인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에도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한 어도비 5%대 낙폭 확대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장 소식이 한 건 있었습니다. UAM 업체 아차 에비에이션이 오늘 1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오는 2028년 LA 올림픽 공식 항공택시 운영사로서의 준비, 그리고 AI 기반 항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당 10달러에 총 8,500만 주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을 추가 인상한다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 3.9% 크게 하락했고요. 아거스가 투자 의견 매수해서 보유를 하향한 가운데 흑인 소유 미디어에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른 100억 달러 소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맥도날드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미국의 가전업체죠. 월풀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전제품 관세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 목표 주가 68달러에서 94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자 주가 3%대 강세 마감했고요. 웰스파고가 AI 보안 수요 확대를 들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385달러로 상향 조정한 클라우드 보안 업체 G스케일러 0.17%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상향한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 윌리엄스도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0.04% 약보합 마감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가 1.16%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 2.16%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5거래일 동안 4%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이란전이 주말 동안에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말 기간에 살펴보시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